이사 갈지 말지가 고민이다. 동탄 1에 살고 있는데 동탄 2 이자 비용만큼 벌을 수 있느냐? 더 좋은 상급지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저 행복재무 상담센터 사연을 주신 네. 분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소장님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자, 사연이 이렇습니다. 43세 맞벌이 직장인이시고요. 월 소득은 세후 680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직장이 수원이십니다. 야, 수원에서 680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자녀가 7살짜리 한 명이 있다고 네. 합니다. 자, 어떤 게 고민이냐? 이사 갈지 말지가 고민이다. 어디서? 동탄 1에 살고 있는데 동탄 2로 갈까? 말까? 요 고민이신 거예요. 근데 왜 가려고 하나 봤더니 동탄 2 같은 경우에 앞으로 GTX 소재도 있고 인동선도 들어오고 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상업시설, 뭐 공원 이런 것들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네. 애 키우면서 살기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이분의 재정 상황은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호가가 9억 5천 정도가 되고 매도가 가능해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1주택자셔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18년도에 4억 7천에 대출 없이 이사 왔고 네. 양도 차익은 5억이라고 합니다. 일단 부럽습니다. 예, 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네. 고려 중이신 아파트는 이제 동탄 1신도시였었는데 이제 2신도시를 보고 계시다. 동탄 2에는 이제 우포안이라고 합니다. 운남, 포스코, 한화. 네. 여기가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가 네. 봐요. 이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땡땡 단지를 고려 중이다. 네. 이사를 가려면 현재 있는 돈에서 대출을 5억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원리금 상환에 부담은 없다. 네. 근데 이자 비용이 월에 한 15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발생은 하긴 한다. 15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담보 상승률을 조금이라도 더 기대할 수 있다면 이자 부담하면서 실거주 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사 가고 싶습니다라는 건데 이걸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오영일이 네. 고객의 마음속으로. 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겁니다. 이분은 이사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자가 아까워. 예. 왜냐하면 지금 살만 하거든. 네. 굳이 뭐 안 가도 네. 부족한 건 없는데 근데 저쪽 집이 욕심은 나. 네. 그래서 지금 집보다 이사 갈 집이 이자 비용만큼 좀 가격 상승이 있다면 이자 비용이 아깝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내 이사 한번 가야겠다. 네. 그 결론은 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올라요? 그 집이 더 올라요? 네. 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압축을 해보자면.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소득 수준이 세후 이제 680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한 연봉 1억이 조금 넘는 그쵸.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은 150 정도의 비용은요. 조금 더 써도 돼요. 4인 가족이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네. 조금 더 써도 된다고 어. 생각을 하고 한 200 미만으로 어. 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세후 소득 수준이 아까 말한 것처럼 300이다. 네. 그러면은 이사 가면 안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판단하기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략들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전세에 살고 그 다음에 동탄보다 조금 더 좋은 상급지에 갭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뭐 분당이나 네, 뭐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이제 그냥 실거주가 불가피하다면 네. 동탄을 벗어나면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면은 내 돈이 여력이 되니까 대장을 간다. 이제 그 두 가지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네. 아쉬운 부분 1동탄에서 굳이 이제 2동탄으로 가는 부분들이 네.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경제적 가치는 더 누릴 수 있는데 요거는 최선책보다는 차선책으로 우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내가 다른 데로 갈 수 없다면 이 동네에 대장을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좋은 입지입니다. 네. 좋은 입지고 가격들은 이미 많이 올라서 약간의 조정이 일어났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GTX A 노선이 완성이 될 시점과 그 동네에 공원화되는 어떤 호재들이 결합을 하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인동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으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인프라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차로 비유하면은 제네시스랑 BMW나 뭐 벤츠가 가격들이 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네. 가격대가 있거든요. 네. E 클래스나 5 시리즈. 네. 그 둘 중에서 사실은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국산차보다는 해외차 선호가 조금 더 브랜드 네, 때문에 맞아요. 더 좋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선호도는 벤츠나 BMW가 더 높지만은 그렇다고
제네시스가 나쁜 차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동탄이가 그런 거예요. 제네시스 같은 어떤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면은 저 송파 쪽에도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예, 평수를 조금 낮추면은. 예. 근데 실거주가 어려우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가 어려우니까는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분당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실거주는 여기는 가능은 하지만은 네. 조금 이제 구축에 살아야 되고. 구축에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은 거예요. 사실은 투자자 목적이면은 그렇게 상급지로 가는 게 맞지만은 제가 아까 전에 개인의 사정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경제적인 최선책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 상황의 차선책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거라면은 이 동네에 대장을 들어가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상 답하실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네. 직설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이분께서. 네. 이분의 가장 궁금한 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이사를 갈 집이 네. 이자 비용만큼 더 오를 수 있느냐? 네.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속도는 더 빠르겠죠. 근데 이제 이자 비용만큼 오르냐는 정확하게 얼마 오를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간을 길게 하면은 이자 비용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겠죠. 근데 기간이 짧으면은 이자 비용보다는 못 오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어느 시점에 상승장을 맞이하느냐에 대한 문제지. 이거는 내가 가져가는 거 매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회 비용, 이자 비용들이 덜 드냐 더 드냐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길게 가져가면요 이자 비용보다는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고 중간에 이제 정체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쵸. 그때는 좀 불안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안 팔거나 아니면 진짜 더 적극적으로 얘를 하락장에 팔아서 더 좋은 상급지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역시 소장님이 난 이래서 시원시원해요.